우리가 원을 배울 거니까 이제 원의 정의부터 가야 되는데, 원의 정의라는 건 특정한 점 하나가 있어요. 얘를 C라고 부를게. 얘를 A, B라는 점 C가 있어요. 이 점 C에서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 P, X, Y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점 A, B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 P의 모임을 원이라고 부르겠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어? CP의 길이가 R이다 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CP의 길이가 R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CP의 길이는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요게 R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도 등식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성립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 가운데 있는 점 a, b를 뭐라고 해석해요? 원의 중심이다 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중심 C에서부터 특정 점 P까지의 길이를 이 원에 뭐라고 불러요?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의 방정식을 해석할 때 중심이 몇 컴마 몇?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써있는 식 하나를 보고 내가 좌표 평면에 2,3이라는 중심에서 3만큼 떨어져 있는 원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중심이 0,0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몇 컴마 몇? 0,0.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r제곱. 중심이 몇 컴마 몇? a, b. 반지름이 얼마? r 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쭉 풀어 써볼게. 쭉 풀었으면 이렇게 x제곱 하나가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y제곱 하나가 등장을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x에 관한 1차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어떤 1차가 등장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같은 이유로 어떤 y에 관한 1차식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제곱, b제곱 넘겨서 마이너스 r제곱을 통칭해서 어떤 숫자 하나가 써 있겠다 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원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의 일반형이라는 게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석할 거다 라고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리고 수식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1. y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1.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언제나 1이어야 됩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그 녀석은 좀 찌그러져 있는 원이 될 거예요. 타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곡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찌그러져 있는 어떤 곡선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울 거야.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원이라는 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언제나 얼마여야만 돼? 1이어야만 된다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요거까지 등장을 하면 우리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원이라는 녀석을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우개 어디 갔니? 나 왜 이러니 오늘? 지우개 어디다 팔아먹었지? 여기 있구나. 자, 문제 번호 1번 가볼게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요. B라는 점이 2,7입니다. 얘를 1대2로 내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 중심을 C라고 부를게. 그러면은 분모는 고민하지 말자. 내분이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할 겁니다. 2 빼기 8을 더할 거예요. 그리고 7 빼기 4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1. 그래서 얘가 중심점 마이너스 2,1이야. 괜찮아? 그리고 A를 지나는이니까 AC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 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해서 루트 13이라는 반지름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다까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3번. 자, 직선 5분의 x 빼기 12분의 y는 마이너스 1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중심이라고 부를게. 자, 이게 어쨌든 저쨌든 어떤 하나의 도형인데 이게 y축과 만난다는 건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0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즉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분의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y가 12가 될 거야. 그래서 중심이 0,12라고 얻어온 거야. 자, 중심이 0,12이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지나는 원이 0,a를 지난다. x축과 만나는 중심이 0,12이면서 x축과 만난다 라는 얘기는 y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0을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은 루트 169. 그러니까 반지름은 1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완벽한 원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대? 0,a를 지난다.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두 개가 구해줄 수 있겠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아직은 뭐 그냥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냐라는 문제.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낼 수 있겠다. 그 수준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유형 6번으로 가볼게. 자, 문제번호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중심이 y축에 있고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0,5와 3,2를 지나는 원에 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겠습니다. 중심이 y축에 있다는 얘기는 0,b라고 있는 게 가장 편하겠죠. 0,b예요.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기본틀을 잡아놓게. 근데 얘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0,5를 집어넣으면 0, 5 그러면은 5-b의 제곱은 r제곱이고 3,2를 집어넣으면 9 플러스 2-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제곱 r제곱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더하기 9니까 이렇게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제곱은 지웠으니까 넘기면 6b는 넘어가면 12. 그래서 b라는 녀석이 2라고 픽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0,2 그러면 0,2와 0,5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해서 9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의 방정식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중심은 0,b 반지름은 3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9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읽으면 돼요. 자, 기억 점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는 9 아니죠? 틀렸습니다. 안 지난다는 얘기죠. 자, 니은 중심의 좌표가 0,2가 된다. 합격. 디귿 넓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니까 넓이 개념은 9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4파이라고 썼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니은만 성립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8번으로 하나 체크해 볼게요. 8번. y축에 있다. 0,b로 놓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 생각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기본 공식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원의 방정식 식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8번. 자, x축 위에 있는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a, 0이라고 설정을 할게. 이거 두 점 3,-7과 9,-1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x좌표가 7인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쨌든 여기선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a랑 r 두 개 있죠. 그래서 식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다는 소리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원의 방정식에다가 3,7을 집어넣으면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9,마이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돼. 그럼 r제곱 r제곱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3-a의 제곱 플러스 77의 49는 9-a의 제곱 플러스 1과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49는 a제곱 빼기 18a 플러스 81 플러스 1과 똑같다. 그래서 a제곱은 지울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8a를 넘기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a가 2가 구해졌으니까 아무데나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3 빼기 2의 제곱이니까 1 더하기 77의 49는 r 제곱이다. 해서 r도 구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방정식은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r제곱 이즈 50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하는 건 좀 지우고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2,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50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x의 길이가 7이래. x의 좌표가 7이래. 여기가 x의 좌표가 2니까 x의 좌표가 7인 거는 여기쯤 있겠죠. 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부를 수 있겠죠. 됐어요. 요 길이는 언제나 오겠죠. 왜? 지금 x가 7이니까. 요 라인이 7의 라인이죠. 그래서 2에서 7까지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어? 5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중심에서 a까지의 길이는 언제나 반지름과 똑같죠. 루트 50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50의 루트 50의 제곱 마이너스 5, 25 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반쪽짜리의 길이가 5겠죠. 그 나머지 반쪽짜리의 길이도 5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AB의 길이는 10이 되겠다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거는 아직 없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산이 꼬이는 게 어렵다고 느끼면 안 돼. 알겠지? 네, 뚫고 나와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3번 가볼게. 지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데 원의 방정식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중심하고 반지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성분을 구해 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번호 10번 가볼게. A라는 점이 5,-2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4입니다. 지름의 양끝이래. 지름의 양끝이 AB라고 되어 있어. 그럼 중심은 뭐랑 똑같아요? 중점과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 중점은 쉽게 구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3은 9, 33은 9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 이즈 18이다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포인트를 다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죠? 네. 화났어?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 네. 네. 요 유형은 뭐 극히 어려울 거 아닌 것 같아요. 지름의 양끝을 이용해서 중점 구하고 반지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4번 가볼게. 유형 4 문제 번호 14번. 14번 얘는 계산 문제예요. 네, 한번 읽어볼게. 자, A라는 점이 3,0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2고 C라는 점을 1,4라고 두겠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을 오픈해주고 중심을 모르죠. 우린 원의 방정식, 어쨌든 원을 구하기 위해선 가장 핵심적인 원, 핵심적인 점, 중심을 구해야 돼. 때문에 중심을 모르니까 A, B라고 둘게요. 그러면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총 몇 개 등장했어? 3개 등장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맞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식이 몇 개 나온 거야? 식이 3개 나온 거야. 그래서 집어넣고 푼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A, B, R을 구해오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의 방정식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계산 문제예요.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먼저 점 A를 대입하면 3-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두 개를 적절하게 연립해가지고 A값과 B값을 찾아올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B. 그래서 A제곱 9 9 B제곱은 지웠어. 그치? 그래서 정리를 예쁘게 하면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B는 3A 플러스 1이라고 하나를 줄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계산은 살짝 지우고 나머지 점 하나를 더 가져오면 되겠죠. 점 하나를 가져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1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B라는 녀석을 3A 더하기 1로 바꿔치기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오리지널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쓸 때 하는 방법이야. 어쨌든 다 구해야 돼. 그러면은 이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은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세요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세요. 라고 써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땐 다 집어넣어야 돼. 방정식의 틀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고, 지금처럼 반지름만 구하라고 할 때에는 여기를 P라고 읽을 때 헷갈리니까, 그래서 PA의 길이가 PB의 길이랑 똑같다, PB의 길이가 PC의 길이랑 똑같다, PC의 길이가 PA의 길이랑 똑같다 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심플한 식으로 바뀌긴 합니다. 어제 타겟팅이 AB가 아니라 길이 값이니까 이렇게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죠. 근데 이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그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는 소단원으로 따지면 5개에서 6개가 나와요. 소단원으로 따지면. 근데 문제 수는 20개에서 2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단원별로 약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 3문제에서 5문제 중에서 원의 방정식은 조금 사이즈가 큰 범위예요. 그래서 4, 5개는 나와요. 그럼 그 4, 5개 중에서 계산을 필요로 하는 요 유형 4번 같은 문제는 매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어쩔 수 없이 연산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개 나와줘야 돼. 수학에서 가장 큰 파이는 연산력이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근데 요 2학년 1학기 파트에서 연산력을 물어보는 문제는 요 녀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한 3번에서 4번 사이로. 근데 3번에서 4번 푸는데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 전체가 좀 흔들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풀이법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계산하는 건 되는 거야. 집어넣고 이렇게 풀면 돼. 어렵진 않아. 근데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풀립니다. 집에 가서 숙제할 때 유형 14, 15, 16, 17번은 조금 고민하듯이 계산해봐요. 체크는 집에 가서 해요. 숙제 검사로 확인을 할게. 자, 유형 5번 거기다가 한 개 물어볼게요. 자, 점은 넓이가 있게 없게? 넓이가 없죠. 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이라는 녀석과 점이라는 녀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은 사이즈라는 개념이 존재를 해요. 근데 점은 사이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원이 정의된다, 원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반지름이라는 이 사이즈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8번을 한번 읽어볼게. 자,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 가로 열고 a 플러스 1x 플러스 2ay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의 방정식이 된다, 원이 된다 라는 소리는 원의 방정식을 따라가듯이 풀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a 플러스 1의 제곱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내가 x제곱 x y제곱 y를 썼으니까 나머지 걸 넘겨서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2 일단 위에 있는 식을 지금처럼 바꿔놓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도 a 플러스 1의 제곱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a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a 제곱을 집어넣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2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저쨌든 이쪽이 반지름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죠. 이해됐습니까? 이쪽은 중심을 담당하는 파트가 될 거고 중심이야 어디에 있든 반지름이라는 건 사이즈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이 항상 양수여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렇지? 반지름이라는 건 양수 개념이야. 이게 0이거나 음수면 존재하지 않죠. 이해됐습니까? 반지름이 0이면 우린 걔를 점이라고 불러요. 반지름이 음수라는 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3D 상황에서 리얼 세계에서는 반지름이 음수라는 거를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성립 자체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도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이 정도 2차 부등식은 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3,1 빼기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a가 3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원이 만들어진다. 즉 원이 성립한다. 원이 존재한다. 어떻게 풀어요? 반지름이 양수다. 라고 풀면 되겠다. 20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너희들이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대학에서는 크게 궁금해하지 않아.
그 대학은 뭐가 궁금해? 이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만 궁금해해요. 찍어서라도 맞히면 걔 맞힌 애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수능에서 내가 5개를 찍었는데 5개를 다 맞췄어. 그럼 걔는 맞힌 애야. 어떤 아이는 내가 5개를 다 알아. 근데 막힌 실수해서 5개를 다 틀렸어. 그럼 걔는 틀린 애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의 개념보다는 이걸 맞힌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끝나면 되게 위험합니다. 이걸 아는 세계에서 맞히는 세계로 넘겨줘야 돼. 알겠죠? 그 작업이 뭐야? 반복적인 훈련이겠죠. 반복적인 훈련. 아 이거 아는데 제가 이거 아는데 뭔가 계산이 틀렸어요. 그 얘기는 연습을 그만큼 덜 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를 꼭 맞히는 세계로 넘겨줘야 돼. 아시겠죠?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알고 있는 느낌이죠. 요거를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걸 맞히는 세계로 넘겨주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알겠죠? 나랑 있을 때 공부하는 건 사실 극히 일부분이잖아. 이때만 공부 집중해서 들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맞힐 수는 없어요. 나랑 있을 때는 알아듣는 걸로 가고 집에 가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20번 빠르게 풀어볼게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빼기 얼마 써있는 거야? 안 써있구나. 그리고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은 0. 이 녀석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이라고 정리를 할게. 그럼 어쨌든 이쪽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4죠. 그러니까 더하기 4를 썼으니까 이쪽에서도 더하기 4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부분을 원래 이렇게 우르르 넘겨줘야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 좌변은 중심을 결정하는 파트들이 남아있는 거지 중심이 어디에 있든 이게 원의 넓이랑 영향 미치는 않습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파트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2k 빼기 32 요 녀석이 담당해주는 게 뭐예요? 반지름의 제곱을 담당해주겠지. 즉 저 모양 자체가 넓이가 된다는 얘기네.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저 2차식 모양의 넓이식이 맥스가 돼야 된대. 어디서 등장하겠어? 꼭지점 개념에서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빼기 12k 한 칸 띄고 빼기 32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 36 더하기 36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k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4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k가 6일 때 넓이의 최대값 4 괜찮습니까? 그러면 반지름의 개념은 2라고 쓰면 되겠죠. 저 루트 3 어디서 나왔냐? 네. 네. 0이면 점이라 그랬잖아. 반지름이 0이면 점이죠. 1이 아니라. 점을 구했구나.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K가 6인 거지. K가 6인 거지. 반지름이 6이 아니라. 그 뭐 어떻게 구한 거야 도대체? 뭘 구한 거야? 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 방정식이 머릿속에 안 남아 있을 수는 있어. 오케이?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화요일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와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 몫인 거야. 오케이? 볼 땐 다 알아들었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안 하고 와서 그래.
다시 말하지만 나랑 공부하는 시간보단 나를 안 보고 있을 때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알겠지? 넘어가서 유형 6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6번과 유형 7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지금 원의 중심이 그러니까 원이 x축에 접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인 건 확실해. 괜찮아? 그런데 요 반지름이 담당해 주는 건 중심의 y 좌표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네. x축에 붙어 있다, x축에 접했다 라는 얘기는 중심의 성분 중에 y 좌표값이 반지름과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사분면에 있다랑 4사분면에 있다의 개념에 따라 가지고 a, r이 되냐 a, 마이너스 r이 되냐 요 정도는 구분해낼 수 있겠죠. 얘가 위에서 접했냐 아래에서 접했냐에 따라서 y 좌표값이 r은 r인데 플러스 r이냐 마이너스 r이냐 이 정도 구분해낼 수 있어요.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오케이? 그럼 이번엔 요렇게 y축에 접했대. 그럼 요게 반지름이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r, b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2사분면 쪽에 붙었어. 그럼 요게 r은 확실하지. 근데 이게 r은 r인데 마이너스 r, b라고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x축에 붙었을 때 y축에 붙었을 때 뭔가 느낌이 오겠죠? 그럼 이거를 유형 7번에서는 동시에 접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x, y 동시에 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중심이 r, r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1사분면에 있으면 r, r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r, r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수도 있겠죠. r, 마이너스 r 정도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동시에 접했네 r, r이네 이러고 하면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7번에 4가지 폼을 다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해석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괜찮지? 네, 그래서 x축에 접했다, y축에 접했다, x축, y축 동시에 접했다. 반지름 성분으로 중심을 표현해낼 수 있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놓으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이 돼요. 알겠지? 그럼 넘어가서 22번 체크해보면 22번을 체크해보면 y축에 접한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6x 플러스 ky 플러스 4 0 중심이 4사분면에 있을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중심이 4사분면에 있대. 근데 y축에 접했대.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지. 괜찮아. 그래서 r, b라고 설정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얘를 다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ky는 빼기 4. 일단 식을 저렇게 바꿔놓고 여기에 필요한 게 얼마예요? 9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9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리고 자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4분의 k제곱을 쓴 거지. 그럼 여기다가도 4분의 k제곱이라고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은 5 더하기 4분의 k 제곱이다 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반지름이 3이다 라는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이 녀석은 r제곱이야. 그냥 무턱대고 그냥 3이라고 쓰면 안 돼요. r제곱이니까 9다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값은 뿔마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4, 4분면에 있대잖아. 그치? 4, 4분면에 있으니까 k가 양수 형태로 들어가야 돼? 음수 형태로 들어가야 돼? 양수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지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4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번으로 확인해 볼게. 26번. 자,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26번.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기하적인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답에 근접할 수 있어. 그럼 먼저 26번 마3, 마이니까 마3, 마이니까 마3, 마2 라는 점이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x축에 접하는 중심이 이 점을 지나는 x축에 접한대 라고 얘기를 하면 중심이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죠. 오케이?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x축에 접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x축에 접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안 되잖아. 얘가 밑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대? 2x 플러스 y 플러스 3 위에 있대. 근데 식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 위에 있다 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렇게쯤 지나가 있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치?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대. 그러면서 x축에 접하게 그리래. 얘를 지나가는데 그럼 내 느낌은 한 요렇게 설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림을 다 그려놨어. 그 중심이 여기쯤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은 했고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봅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 그러니까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냐 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r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 마이너스 r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요 a, 마이너스 r이 어디 위에 있어? 노란색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2a 빼기 3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2a는 r 빼기 3 a는 2분의 1 r 빼기 3 a랑 r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부를 수 있겠어. 네. 요 길이가 얼마예요? r이죠. 오케이. 그래서 r이라는 건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r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까지 괜찮죠? 그러면 r 제곱은 여기서 a 대신에 뭘 써야 돼? 요 녀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r 빼기 2분의 3이라고 놓고 거기다 더하기 3을 해줘야 돼.
즉 2분의 1R 더하기 2분의 3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R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혹시 계산이 지저분할 수는 있어도 못 따라올 만한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 좌변 R제곱은 요게 정리를 해보면 4분의 1 R제곱 플러스 2분의 3R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R제곱 빼기 4R 플러스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제곱은 지워져서 계산 편하게 하려고 4로 곱할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R제곱 빼기 16R 플러스 1 응? 어디요? 그래요? 미안해요. 네, 그러면 R제곱 빼기 10R 플러스 25는 0. 그래서 R-5의 전체 제곱은 0. R은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물론 계산이 조금 여러 개가 등장을 했지만 해석하는 거를 불편하게 느끼면 안 돼요. 자, 넘어가서 28번 가볼게. 28번에 별표 쳐요. 대표적인 시험 문제예요. 네, 시험은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아. 근데 얘는 연습시키려고 그림까지 그려줬어. 그림 없이 해석해 볼게. 자, 28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6,3을 지나면서 x축, y축 동시에 지나는 원이라고 되었어요. 그러면 x축, y축 동시에 지나는 원인데 당연히 6,3을 지나야 되잖아. 그럼 얘가 1, 4분면에 있겠죠. 당연히. 오케이. 만약에 이 레퍼런스가 되는 이 점이 3, 4분면에 있는 점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중심을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둬야 돼요. 이 점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고도 저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 6,3을 지나면서 x축, y축 동시에 지나는 원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그려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축, y축 동시에 접하니까 중심은 R, R이겠지? 얘는 R, R일 거야. 얘는 R, R이겠지. 라고 해석을 합시다. 오케이? 그리고 그냥 하나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중심이 R, R인 원의 방정식을 씁니다. 그래서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괜찮죠? 근데 얘가 몇 콤마 며칠 지나? 6,3을 지나.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6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R제곱 빼기 12R 플러스 66에 36 더하기 R제곱 빼기 6R 플러스 9 이즈 R제곱이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R제곱 빼기 18R 플러스 45는 0이라고 하는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R이 총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2개 나온다는 소리지. 그 중에서 R이 하나 있고 R이 하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두 원의 중심 스몰 r가 대문자 R, 대문자 R의 거리를 구하세요. 여기가 RR이고 여기가 RR이니까 이 녀석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값을 갖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두 분의 차죠?
절대값 a분의 루트 근데 이건 계산하기 더 빠르겠다. 인수분해 안 되네? 돼요? 3이랑 15? 되네.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스몰 r이 3이고요. 대문자 r이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두근의 차 개념이 얼마야? 12. 그러면 12대 12 루트 2 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2 루트 2가 되겠다.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마지막 질문은 문제마다 조금씩 바뀌겠죠. 근데 이 문제를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라는 해석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해석은 30번으로 확인해 30번 아니다 29번으로 확인해 볼게요. 20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x축, y축 동시에 접했다가 r, 개념으로 중심이 서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크기가 r은 무조건 2야. 근데 a 좌표가 양수라고 문제에 써 있으니까 2로 픽스가 된 상태에서 반지름이 2의 제곱. 그 나머지 b값도 구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따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표하는 문제가 두 문제로 나왔어. 근데 유형 8번과 유형 9번의 별표 쳐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유형 8번과 유형 9번을 맞추려고 온 거야. 그래 여기까지 온 거야. 여태 유형 7번까지는 그냥 기본 패턴의 방정식을 쓰는 거고 이제부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32번 볼게. A라는 점이 2,5로 고정점입니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빼기 2y 빼기 3은 0. 이제 완벽한 원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AP의 최대값과 AP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빼기 2y는 3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써야지 오류가 없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8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즉 원이 중심이 얼마예요?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 이즈 2루트 2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밖에 있는 어떤 점 A 2,5야. 그리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즉 AP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내가 조금 상황을 어차피 원이니까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 요게 바닥이야. 바닥에 완벽한 구를 갖고 있는 축구공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얘를 위로 똑바로 올려볼게. 위로 똑바로 올려보면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단 거리는 요게 사실은 아까 바닥에 붙어있던 포인트죠. 내가 얘를 공을 이렇게 끌어올렸어. 그럼 바닥으로부터 공 표면까지 가장 짧은 거리는 여기겠어? 여기겠어? 여기겠죠. 근데 이 라인은 어디를 치고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중심점을 치고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 지문을 바꿔서 원의 표면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은 요런 점이겠어? 요 점이겠어? 여기겠죠?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것도 어디 라인에 있어요? 중심을 치고 들어가는 수직 라인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얘를 일로 넘어가면 점 P가 요런 데 있는 것보단 여기에 있을 때가 가장 짧겠죠?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가장 맥스 거리는
여기에 있을 때겠죠. 즉 한마디로 말해서 A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A에서 중심까지의 스트레이트 길이를 구해요. 그래서 반지름을 한번 빼면 최소 길이, 반지름을 한번 더하면 맥스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에서 점 바깥에서 원 표면을 움직이는 점 P까지의 길이는 중심에서부터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 미니 길이, 반지름을 더해 맥스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최소 길이랑 최대 길이는 정확하게 하나하나예요. 나머지 값들은 다 두 개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원 P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 B의 길이가 정수인 개수는 총 몇 개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랬을 때 미니 값이 3이 나왔어요. 맥스 값이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원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미니 값은 딱 하나의 포인트야. 맥스 값도 하나의 포인트야. 나머지는 다 몇 개씩 나온다고? 두 개씩. 그럼 어딘지 모르지만 길이가 4가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 길이가 4가 되는 포인트가 두 개 나온다고. 길이가 5가 되는 포인트도 있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고. 6이 되는 것도 두 개 나오고. 7이 되는 것도 8이 되는 것도 9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최소 길이랑 최대 길이만 하나씩 나오고 나머지는 다 몇 개씩 나온다고? 두 개씩 나온다. 라는 것도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중심에서 A까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 미니 거리, 반지름을 더해 맥스 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그럼 똑같은 문제를 응용하면 점 밖에 A, B라는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을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질문으로 바꿀게. 근데 풀이는 똑같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정보는 밑변 곱하기 높이야. 근데 지금 밑변 개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짧으면 넓이가 가장 작은 거고 높이가 가장 길면 넓이가 가장 큰 걸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최소 길이,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길이, 이렇게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으로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답은 써야 되니까 지금 우리 문제로 돌아오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1. 그래서 중심 마이너스 2,1과 A라는 점 2,5 사이의 거리는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어서 4 루트 2. 괜찮아?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2 루트 2야. 즉 AP의 미니 길이는 중심까지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한번 빼면 되는 거고 맥스 길이는 중심까지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한번 더해주면 되겠다. 설명은 충분히 했었죠?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포인트 잡았다. 네. 자, 넘겨서 35번. 네. 오늘 마지막 문제. 자, 타이틀이 뭐예요? 자취방정식이죠. 그럼 우리가 몇 단계로 푼다고? 3단계. 무조건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 y.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이 존재한다. 참인식을 x, y로 바꿔치기 하면 그게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자취방정식이다.
A라는 점 2,1과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빼기 6은 0 위에 있는 점 P의 AP 중점을 구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P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점이 P야? 아니죠.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점은 AP의 중점이야. 그러니까 AP의 중점을 x, y로 둬야 되겠죠. 근데 AP의 중점을 M이라고 부르고 얘를 x, y로 두겠습니다. 그럼 문제 안에 무조건 참인식이 있겠죠. 그 무조건 참인식. 근데 힌트. 모르는 점 하나가 더 있지. 그럼 쟤를 뭐라고 두겠어? A, B라고 두겠어. 그럼 저 녀석이 무조건 참인식이라고. 원 위에 있는 점 P라고 해석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 쓸게.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는 6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8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무조건 참인식은 점 P가 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a-1제곱 b 플러스 1제곱은 8이라고 하는 무조건 참인식이 있어요. 그럼 저 무조건 참인식의 a, b를 x, y로 익스체인지 해야 되겠죠.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래서 2,1과 a, b의 중점은 2분의 a 더하기 2, 2분의 b 더하기 1이야. 괜찮아? 얘가 x인 거고 얘가 y가 되는 거죠. 즉 a는 2x 빼기 2고요. b는 2y 빼기 1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인식이 2x 빼기 2 빼기 1이니까 2x 빼기 3의 전체 제곱 2y 빼기 1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은 8이다. 그럼 이게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xy라는 점의 자취방정식. 근데 약분 개념을 안 한 느낌이니까 마지막으로 답처럼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얼마를 뱉어내야 돼? 2를 뱉어내야 되겠죠. 근데 그 2가 제곱으로 빠지죠. 그래서 x-2분의 3의 전체 제곱 y 제곱은 2라고 표현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패턴처럼 풀어봤어요. 그래서 자취의 길이를 구하세요. 원의 둘레를 구하세요. 4파이 아니지 2루트 2파이죠.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루트 2 지름은 2루트 2 그래서 2루트 2 파이라는 원의 자취의 길이 원의 둘레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도 자취를 풀어봤고 직선에서도 자취를 풀어봤고 원에서도 자취를 풀어봤는데 풀이가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자취는 이렇게 푼다라고 집어넣어. 그럼 질문이 뭐가 나오더라도 풀이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여기까지 다 풀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